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과 민중의 불안을 반영한 예언서 정감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상적 텍스트였죠. 그럼 지금부터 정감록의 특징과 그 인기를 끌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부터 전해 내려온 대표적인 도참서, 예언서 중 하나로 조선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의 도래를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핵심 내용은 조선 왕조가 몰락한 후 정씨 성을 가진 구세주 즉 정도령이 등장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으로도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감록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의 정확한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자들은 정감록이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감록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형태는 감결이라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결은 조선 왕조의 선조로 묘사되는 이심과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으로 예언된 정감이 산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후대의 예언서들과 유사한데 역사적 변화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서사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결의 구조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대화 형식은 정감록 전반에 걸쳐 이어지며 이후 다양한 변형본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감록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감의 예언록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의 운명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는 상징적 문헌으로 기능했습니다. 정감록이 조선 후기에 유행하면서 여러 이본이 등장하였고 본래의 감결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틀은 여전히 정감과 이심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정감록의 핵심적인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정감록이 공식적인 기록에서 확실히 등장하는 시점은 정조 9년 1785년에 발생한 이율, 양형, 홍복영의 모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감록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정감록의 존재는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감록의 예언을 신봉한 인물들이 조선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에는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성씨를 가진 인물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율, 양형, 홍복영 등은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가 민심을 동요시키고 실제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정감록을 불온한 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감록이 단순한 민간 예언서가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문헌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감록이 단순한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수준을 넘어 왕조의 존망과 사회 변화를 예언하는 텍스트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므로 정감록은 최소한 정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미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최근 학설에 따르면 정감록에서 등장하는 정도령의 모델이 실제 역사 속 인물인 정성공과 그의 아들 정경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성공은 명나라를 복원하고 청나라에 대항하려 했던 인물로 그의 행적과 사상이 정감록의 예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정감록의 성립 연대는 기존에 알려진 시기보다 더 앞선 17세기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조선 사회에서 정감록의 내용이 퍼진 시점이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시기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숙종 23년 1697년 1월 10일 숙종실록 기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중국인 승려 운부가 장길산의 무리들과 결탁하고 이른바 진인 정최 두 사람을 얻어 조선을 평정한 후 정씨를 왕으로 세우고 이후 중국을 공격하여 최씨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정진인 신앙이 숙종대에도 존재했으며 이 신앙이 정성공의 반청복명 사상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당시 조선에서도 정씨 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이 유포되고 있었으며 이는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정성공이 본격적으로 반청복명 활동을 시작한 것은 1647년 이후이며 정씨 성을 가진 구세제민의 영웅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감록의 정도령 개념이 정성공의 영향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신앙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과 정성공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조선 사회에서 정씨 성을 가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고 이것이 정감록의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감록은 여러 판본이 존재하지만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조선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 왕조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원인으로 자연재해, 민중의 반란 부패한 정치 등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기근, 홍수, 전염병 등으로 인해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정감록의 예언이 더욱 신뢰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정감록이 단순한 서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난을 설명해주는 예언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가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양반층의 탐욕과 부정부패로 인해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고 여러 차례의 흉년과 자연재해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왕조의 도래와 새로운 성씨를 가진 지도자의 등장은 백성들에게 하나의 희망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정감록에서 등장하는 피난처 개념은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정감록을 탐독하며 예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피난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의 위기와 민중들의 심리를 반영한 사회적 현상이었으며 조선 왕조의 존망을 둘러싼 불안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 예언은 정도령의 등장입니다. 정도령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특별한 징표를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승에서는 정도령이 어깨에 해와 달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거나 특별한 기운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정도령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구세주라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도령 신앙은 조선 후기 민중들의 불안과 희망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조선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민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도령이 출현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이는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 당대 민중들의 심리적 기대와 정치적 저항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정감록에는 단순히 새로운 왕조의 등장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난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난처를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란 전랑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명당을 의미하며 정감록에서는 이곳이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십승지로는 계룡산, 지리산, 가야산 등이 언급되며 이곳들은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자연환경이 풍족하여 생존에 적합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조선 후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도피처를 찾으려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전란, 기근, 전염병 등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감록의 십승지를 찾아 피신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십승지는 단순한 지리적 명당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십승지 개념은 조선 후기 백성들의 불안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했던 요소였으며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감록의 정치적 영향과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은 조선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예언하면서 그 원인으로 자연재해, 민중 반란 부패한 정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반란과 정치적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후기 정감록은 여러 반란과도 연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열입의 난, 권대진의 반란, 정조 9년 1785 정감록, 모반 사건, 그리고 홍경래의 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정조 9년의 모반 사건에서는 정감록이 반란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처럼 정감록은 사회적 불만과 결합되어 실제 정치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정감록은 많은 신흥 종교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8자위 왕설이 조선 건국과 연관되었던 것처럼 정감록도 반란 명분을 제공하는 도참설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해석에서는 정씨 왕조가 일본 제국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였습니다. 정에서 오른쪽 부수를 뺀 글자 전이종과 비슷하며 일본 황실에서는 과거 황족 임명 끝에 전을 붙이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일전쟁과 만주국 등의 사례를 통해 일본 제국이 정감록이 예언한 정씨 왕국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이 정감록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반란의 사상적 근거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주의적 종교운동과 일본 제국의 통치논리 양쪽에서 이용된 복합적인 텍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정감록이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도참서가 아니라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이 커질 때마다 다시 주목받으며 단순한 예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감록은 민중과 반란 세력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시대 상황에서 정감록의 예언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정감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상적 가치와 정신적 지지를 제공한 텍스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의미는 여전히 흥미롭고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정감록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